올라갈 때는 안 사고 실패해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로 바뀌잖아요. 예. 그걸 이해를 하면 이건 너무 쉬운 투자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자금들의 투자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주식을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이 조금 필요하다는 네. 관점에서 아까 그 네이버 언급해 주실 때는 좀 길게 봐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대표님 책에 보니까요. 네. 그 종목 발굴 사례라고 해서 예. 대표님께서 그 수익 난 사례를 적어주셨어요. 예. 근데 보니까 코로나 때죠 이게. 예. LG화학은 200%, 예. 테슬라는 200%, 엔비디아는 150% 등등 예.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때 이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두신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책에 이 내용을 쓴 거는 네. 이 종목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발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썼어요. 거기다가 네. 공부용으로 이제 텍스트용으로 설명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LG화학을 예를 들면 LG화학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전기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도 없었고 그냥 2차 전지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 연구한다, 특허를 낸다 이러면 막 급등하던 그런 초기 시절이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되면서 실제 전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만들어진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한 번 충전으로 한 100km밖에 못 간다든지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든지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한 번 충전으로 400km, 500km 가게 되고 배터리 가격도 안정이 되고 폭발 위험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LG화학이 세계 1위 기술력과 매출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CATL이 1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줘요. 중국에서 그걸 강조를 하려고. 그래서 중국 내에 그걸 빼면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LG화학이 세계 1위였어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공부라든지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LG화학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었어요. 많이 못 가고 있어서 2020년 1월부터 제가 LG화학 만나는 사람마다 LG화학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팬데믹으로 급락하기 전부터. 네. LG화학이 지금 세계 1위인데 지금 너무 저평가되겠다. 이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전기차가 세상을 뒤덮을 텐데 그러면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가 당연히 장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팬데믹으로 해서 급락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보고서로 여러 막 그런 보고서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각국의 국가들이 전기차 비중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늘릴 거고 네. 탄소 배출 이만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고 다 있어요. 나온 상태죠. 아, 그 전에 다 나왔어요. 그거는. 다 나온 건데 이제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직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한참 올라야지 관심을 가져요.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 내가 관심을 갖는 거랑 똑같아요. LG화학도. 저는 30만 원대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LG화학이 70만 원, 80만 원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 넘어간다고. 거기서 이제 다 또 이제 삼성전자 짝이 난 거죠. 이제 거기서. 어찌됐든 그 당시 그래서 제가 급락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 팬데믹으로 급락한 이후로 그래 LG화학을 강력하게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기술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세계 1위고 전기차가 대세 상승이 될 거고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해 12월에 바이든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친환경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안 될 거고 바이든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친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그 화석 연료를 배제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더 강조될 거고 뭐 이렇게 강력하게 투자를 추천을 해서 많이 올랐죠. 재밌는 게 하나요.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잖아요. 우리 학원 수강생들이 막 샀어요. 근데 이게 108만 원 갔는데 105만 원에 파신 분이 계셔. 와. 그분은 뭐 신의 손? 물론 이제 우연히 보통은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보통 많이 파나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요. 네. 평균적으로 몇 대가 제일 많은가? 아니 막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어떤 사람은 10% 수익에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 수익에도 배고파하는 분이 계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분은 뭐 올라가면 팔아. 내려가면 다시 사. 올라가면 또 팔아. 이거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3분의 1씩 3분의 1씩 팔아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추천하는데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일단 우리 수강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한 100% 이상 수익은 다 났어요. 와. 당시. 왜냐면 30만 원대 투자를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터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CATL이 판매량이 세계 1인데 문제는 중국을 빼면 LG화학이 1인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물적 분할인가 해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알짜배기 싹 빼줬잖아요. 네. LG화학은 지금 이제 약간 껍데기가 돼서 지금 투자를 하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해야 되겠죠. LG화학보다는. 그 매도하는 것도요. 네. 분할해서 매도하는 것도 좀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나요? 이제 고점이 징후, 신호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거, 알려진 거. 2010년 이전에 유행하던 게 막 급등하다가 대량거래 장대 음봉 쫙 나온 거. 팔아요 지금 그때. 그거 매도 신호 이제. 그게 이제 2010년에 누구나 다 알던 뭐 그런 거였고. 네. 지금 이제 팁을 좀 주자면 상승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2%, 3%, 4% 오르고 하다가 찔끔찔끔 상승을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상승하던 게 저점 대비 한 50%, 70% 상승하던 게 갑자기 한 10% 거래량 터지고 10%짜리 장대음을 빡 섰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매도 신호인 거지. 왜 그러냐면요.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쫙 올라가면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팔지 않는데 거래량이 터집니까? 그렇죠. 근데 잘 가는 종목을 왜 팔겠어요? 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준비를 하고 분할을 팔면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카카오 차트도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장대로. 그러니까 그때만 팔았어도 그렇죠. 5%못 벌어도 훨씬 많은 거를.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때 사. 그때. 맞아요. 그때 가장 많이 사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기회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건가요? 테슬라는 일단 제가 테슬라를 오래전부터 이제 보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보고 있고 모두 아는 종목이었잖아요. 모델 3를 만들어 파는데 아직은 생산을 안 했는데 예약 주문을 받았는데 예약 주문에 50만 대 예약이 들어왔다는 둥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러다가 하나둘 팔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많이 올랐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 급락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굉장히 그때는 테슬라는 안 사고 많이 오른 상태가 됐었어요. 근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었어.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많이 오른 종목 관심을 안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9월 초인가 2020년 9월 초에 갑자기 마이너스 29% 폭락한 거예요. S&P 500 그거 편입에 실패를 하면서. 그때 제가 막 대놓고 지금부터 무조건 테슬라 사야 된다 이거는. 이거 둘도 없는 찬스다. 왜? 어차피 S&P 500 편입될 건데 편입 안 됐다고 급락했으니 지금부터 더 싼 가격이 다시 오겠냐. 그때부터 한 2달간 매주 테슬라 교육을 엄청나게 교육을 했죠. 막 그때 S&P 500에 못 들어가서 20%가 빠진 건가요? 29%가 빠진 것도 9월 초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다음에 S&P 500에 들어가면 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요거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패시브 펀드를 해서 큰 자금들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이야 단기 고수익을 목표지만 큰 자금들은 사실은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리스크가 큰 고수익보다는 리스크가 적으면서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연기금을 예를 들면 연기금이 가장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연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너무 리스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자산을 줄여들면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자산들을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한 미국 채권에 일단 한 7, 80% 투자를 해요. 왜? 안정성이 우선이야. 이거 최우선.
우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만 큰 자금들은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큰 그 투자사는 운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정성이 우선이고 나머지 20% 정도 10몇 프로 20몇 퍼센트 정도를 채권 가장 7, 80%는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해놓고 본전을 지키게 해놓고 나머지 이제 수익도 내야 되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에 마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수에 투자를 해요. 지수. 예를 들면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우지수에 표는 이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 S&P 500에 편입된 종목을 예를 들면 애플 몇 퍼센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몇 퍼센트 이걸 이렇게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갑자기 쑥 들어가면 다른 걸 팔고 얘를 사야 돼. 거기 제시된 수량만큼 무조건 사야 돼요. 이 사는 거를 호주 연기금도 살 거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살 거고 블랙록도 살 거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 투자도 살 거고 일세 사는 거야. 그래서 S&P 500에 편입되면 옛날 그 야후가 S&P 500에 편입될 때 일주일 만에 58% 급등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는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했었고 편입되면서 100% 정도 갑자기 급등했었죠. 아, 그래서 그때 그런 논리로 매수를 하신 거군요. 그걸 이해를 하면 이건 너무 쉬운 투자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자금들의 투자 방식을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S&P 500에 그때 들어가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던진 거잖아요. 그 뒤에 이 얘기 당연히 언젠간 편입될 건데 아까 그 네이버 푸시마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군요. 그 뒤를 읽어야 되는 건데 푸시마크도 한 20% 빠졌잖아요. 올라갈 때는 안 사고 실패해서 떨어졌을 때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로 바뀌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테슬라가 편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 흐름이? 편입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야. 저도 모르게. 왜냐면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 당시 이제 1년 판매량이 50만 대였어요. 근데 이제 상하이 베이징 공장 중국 테슬라 공장도 짓고 텍사스 공장도 짓고 막 이러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1년 지난 뒤에 시장에서는 90만 대 판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100만 대 판매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100만 대가 그 판매가 된다면 매출액이 더블로 뛰는 건데 주가가 더블로 안 뛰는 법이 어디가 있냐. 거기서부터 다시 100% 이상 오를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계속 그 당시도 그 단기간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도 내려갈 때마다 제가 테슬라 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서 당시에 130만 원인가까지 올라서 1,300달러까지 오른 거 그래서 25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왕창 났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테슬라를 10년 정도 가져갈 건데 사실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팔아요. 팔고 일부 팔고 그래서 다 다른 종목도 싹 수익 난 걸로 다른 종목 막 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많이 커져가지고요. 시가총액이 앞으로 막 10배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4%예요. 중국은 17%인가 그러고 유럽은 12%예요. 갈 길이 멀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 1년 내연기 자동차 판매량이 2,300만 대가 뭐 그래요. 근데 전기차 지금 100만 대 판다는 거야. 150만 대 판다는 거야. 10배 가야죠. 판매가 10배 가면 기대감에 주가는 10배 이상 가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10년 뒤에 얼마 갈지 아무도 예상이 불가능해요. 얘가. 왜냐면 주가는 기대감에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10년 뒤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으로 지금 한 $900쯤 되는데 지금 액면 분할해서 $200대 초반이지만
액면보전하기 전에 따지면 지금 $900쯤 되는데 얘가 $10,000 갈지 $20,000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일단 저거는 확실하잖아요. 전기차 판매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 확실하잖아요.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전기차를 써본 사람은 전기차를 다시 구매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 50% 이상은 테슬라를 다시 재구매한대요.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다는 거죠.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 다르게 전기차는 일단 유지비가 10분의 1도 안 들어요. 당연히 충전비도 적게 들지만 차량 유지비도 많이 안 드는 거야. 부품도 내연기관 차량이 2만 개라면 얘는 1,000몇 개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고장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편리한 거죠. 단지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예요? 충전 인프라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충전 인프라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타본 사람은 알아요. 전기차를 편리한 거를. 근데 지금은 아직은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가 무지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기차는 앞으로 팔아야 될 게 훨씬 많은 건데. 그렇죠.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이미 포화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려면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니까. 그렇죠. 역전할 수가 있는 거군요. 간단하죠. 논리는 간단해요. 전기차는 판매 대수가 예상 대수가 아직도 눈에 보여 그게. 뭐 시장이 더 큰 거죠.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이. 근데 애플은 핸드폰 뭐 인구 갑자기 2배로 늘어날까요? 오히려 줄 수. 살 사람 다 산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애플을 넘을 수 있다. 저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10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네. 진짜 이게 진짜 미래 또 이게 애플 주주가 또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애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갈 종목을 얘기한 거지. 애플이 나쁩니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애플 주주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애플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얘기한 거지.